중국은 2002년도부터 동북공정을 추진하면서 지금은 한민족 전체 정통성을 위협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호도 문제까지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양안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또 남중국해에서 영토 팽창 의혹을 아주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런 중국의 신중화 제국지 영토 팽창 의혹은 사실은 이미 모택동 시대부터 시작된 겁니다. 모택동은 살아생전에 영토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중국은 약 154만 평방킬로미터의 땅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는데요. 당연히 러시아이겠죠. 1958년도에 그 유명한 아이온 조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2년인 1960년도에 베이징 조약이 맺어졌는데요. 이 두 개의 조약을 통해 가지고 당시 청나라는 흑룡강 이북의 모든 땅들 그리고 현재 연해질대를 뺏기니까 총 100만 평이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바로 흑룡강이라든가 우스리강의 통항권도 뺏기게 되고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사실은 동해로 진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북한이 추진하는 나선지구에 집중하는 이유는 바로 또 하나의 목적, 동해로 진출하기 위한 전략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청나라는 계속 영토를 빼앗겼는데요. 바로 2년 뒤인 1964년도에 추구자쿠 의정서를 맺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지역에서 일부의 땅을 러시아에게 양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1881년도에는 그 유명한 빼떼부르크 조약인데 여러 번 조약이 맺어져서 혼선이 좀 생깁니다. 1위 조약이죠. 중국이 말하는 1, 2 조약이 맺어지게 되는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카자흐스탄 지역의 일부 지역은 바로 그 당시 때 러시아에게 이후에 소비에트에게 뺏기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합쳐가지고 한 7만 평방킬로미터 이상을 빼앗겼기 때문에 모택동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꽤 많은 즉 154만 평방킬로미터 땅을 외국에게 빼앗겼으니까 차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제가 영토 분쟁하는 논문과 책을 쓰면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갈레노비치라는 유명한 러시아 영토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가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만약에 모택동이 주장한 대로 생각한다면 그 논리가 실질적으로 베링해뿐만 아니라 그 동쪽까지도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모택동 시대 때부터 이미 중국의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현재 베링해뿐만 아니라 알래스카를 넘어서 미국, 아메리카에 있는 것도 중국과 영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메리카에 있는 인디언들의 옛날 말과 중국과의 유사성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비슷하다는 이런 논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중국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를 팽창하니까 2000년대에 들어와서 흔히 말하는 동북공정 그리고 서북공정, 서남공정 그리고 몽골공정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해안공정 이런 각가지 국가의 영토 팽창 정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이 그들의 중국이라는 논리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고요. 특히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동북공정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도망가 하구 문제라든가 있는 이호도 문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역사를 지키는 사람들, 자주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단 한 채 땅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꽤 오랫동안 주체적인 역사를 운영하지 못했던 탓인지 영토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걱정이 됩니다. 됐어요.